저 넘어가겠다. 오. 차가 쓰나미같이 막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한 3m 정도가 나와 있어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던데요, 날라오는 게. 그 당시에는 브레이크 파일로 판단을 했는데 이제 노면에 스키드 마크가 생성된 걸 보면 이 결론은 이제 차량 결함 문제보다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게 아마 큰 주요 원인 같아요. 빨리 지나가려다가 짐을 많이 실은 관계로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뭐 갑자기 덮쳐가지고 다행히 옆이나 뒤에나 차가 없어서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었죠. 앞에 운전석이 이렇게 옆으로 꺾여가지고 우회전해서 이렇게 오는 차량인 줄 알았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더라고요. 그 앞에 버스가 깜빡이를 켜면서 앞에 버스 정류장에 멈췄고 그 멈춘 거를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 분이.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것 같거든요. 좌측 깜빡이를 켜고 계속 가는 걸 보니까 뭐 운전에 집중 안 하고 다른 걸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 뒤에 있는 유조차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분이 풀어졌는지 그걸 다시 확인하시려고 내리셔가지고 포장 끈을 이제 다시 그 확인하시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갓길에 있던 트럭을 받고 제 앞차를 옆면을 스치면서 그 앞에 있던 차까지 4중 추돌 일어났죠. 사람 한 명 정도 지나다니는 거리인데 화물차가 불법 주차를 하고 아예 길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야간에. 화물차 주인은 사고가 나니까 저기 어디선가 나타나셔가지고 고장이 났다고 했고, 보험사 측에서는 8대 2라고, 제가 8이고요, 가해자고. 경찰에서 이제 졸음운전을 하면서 앞차를 박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가로등이 전혀 없어요. 여기 밤이 되면 엄청나게 어두워요. 앞이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수용적으로 지금 8대 2가 나왔습니다. 제가 8이고요. 일단 억울한 거죠. 솔직히 제가 지금 가해자가 됐지만은 불빛이 보였다면 과연 이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맞은편 신호대기
차 번호판도 잘 안 보였어요. 육안으로는. 네,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해 차량도 하루에 2, 3회 왕복을 하던 차량이더라고요. 오랫동안 자기가 고정적으로 다니던 길이라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받은 부분이 연료 탱크 부분이었거든요. 잘못했다가는 엄청 큰 화재가 났을 수도 있죠. 상대방이 내가 불법적으로 빨간색 신호에 사거리를 건너와서 본인의 차량에 부딪힌 거고, 본인은 정상적인 신호, 정상적인 곳에서 유턴을 했다. 교차로 통과하고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차로 신속히 통과하면 됩니다. 교차로 통과하고 난 뒤에 신호가 황색 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보자 차량에게 과실이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제보자 차량 상대 차량 발견하고 경적과 급제동을 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보자 차량에 책임 못 묻고, 지금 상대 차량 여기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상시 유턴을 하고 있는데, 상시 유턴 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상대 차량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나무 합판인 것 같아요. 그 선반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일단은 저 차를 잡아야겠구나 싶더라고요. 가운데 쪽은 안 보이고 운전석 쪽으로만 더 잘 보이니까 핸들 가까이 얼굴을 숙였다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서 갔죠. 적재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물이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거는 안 하시고 그냥 끈으로만 이렇게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바로 그냥 인정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실선이라서 이제 사선 변경이 안 되는 구간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K3 차량을 못 보았는지 그냥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덤프트럭 기사님은 오히려 K3 차량이 자기는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고 나기 전까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있어서.